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비행 착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비행사가 자신의 인체 평형기관의 감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다 위를 비행하면서 바다를 하늘로, 하늘을 바다로 착각해 비행하는 것이 바로 비행 착각입니다. 조종사에게 이런 비행 착각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비행 착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계기판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 느낌이나 균형 감각에 의지하지 않고 계기판을 신뢰해야만 비행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비행사에게 계기판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바른 표준과 기준을 세워서 위험을 잘 예방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매주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비행 착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변호사님은 이렇게 착각하는 일들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예, 착각 수준이 아니라 거의 망각 수준인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집에서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거는 저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참 물건 두고서 잊어먹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출근했다가 다시 두고 나와서 다시 들어오고. 네, 그리고 꼭 퇴근한 이후에 사무실 문을 잠궜는지 다시 한번 차를 끌고서 다시 한번 사무실 가게 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좀 짠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마감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네. 어쨌든 이제 기준이라든지 우리가 판단 근거를 잘 삼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법이 기준이 되는 나라죠. 네네. 법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잘 보고 잣대에 맞춰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이제 오늘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청취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라디오 상담실이잖아요. 네. 이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코너이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오늘 서두에서 언급했던 그런 스토리처럼 계기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이 문구를 보면서 이제 인생에 있어서도 계기판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서는 일종의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법률이 될 수 있겠지만요. 네. 사람들이 다 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본인만의 그런 가치관과 신념들 아니면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일종의 삶의 기준으로 또 삶의 나침판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본인의 삶의 계기판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저요. 예.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남을 위해서 좀 살자는 생각을 좋습니다. 갖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구체적으로 좀 실천하고 계신 거 한 가지라도 한번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방송 자체가 네네. 좀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그렇게 채우는 것 같고요. 예.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네, 좋네요.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본받고 싶습니다. 늘 그렇게 사시는 분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더 부끄러워집니다. 네. 네네. 땡튜브라고 해서 네. 거기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을 초청해서 방송을 한 적도 있고 네네. 그런데 좀 돈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했었죠. 네. 예, 언젠가는 이제 빵 터질 날이 대박 터질 날이 오시길 바라겠고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 본인들께서 이제 생각하시고 또 좋아하실 만한 것들이 있으면 요즘에 어쨌든 그런 컨텐츠들을 가지고서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네.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것이 서두에 언급했던 그 계기판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고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또 수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결국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표현되는 거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네네. 변호사님을 통해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진짜 위기 속에 있는데 이것만 알면 법률적인 상식이 부족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너무 시리에 빠지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네네.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 방송 지금 25회 이렇게 거의 반년에 가깝게 네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서 법률에 대한 상식도 넓혀가고 또 네네. 주변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까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많이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러시죠. 오늘 첫 번째 상담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렌트카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네. 지난달에 렌트카로 근거리 여행을 하던 중에 엔진 고장으로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긴급 출동을 나온 기사님이 엔진 오일 누유가 원인이라고 해서 차량을 반납했습니다. 반납 후에 렌트카 측에서 차량 엔진 고장으로 수리 비용 250만 원을 저에게 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렌트카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는 CCTV상 차량 출발 시 엔진 누유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했는데 이런 이상이 발생해서 억울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네요. 250만 원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네네. 네. 렌트비보다 훨씬 더 많이 손해를 물어주게 되신 그런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상담 주신 분에게는 예, 상당히 좀 안타까운 소식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렌트카 문제가 뭐 흔히들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들 겪으실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별로 경각심 없이 렌트카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렌트카 사고도 많고 렌트카 이용하다가 또 고장 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가능하면 여행을 갈 때 이제 심지어 뭐 제주도 가더라도 저는 제 차를 끌고 가고 싶은 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도 편하고 네, 마음도 편하고 운전하면서 익숙하니까 더 사고가 안 날 것 같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렌트카를 사용을 하실 때 보통 이제 계약서를 쓰시거든요. 네. 예, 렌트카 이용 계약서를 다 쓰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계약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 있는데 네.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빨리 이제 차 출발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간단하게 보고서 그냥 설명도 대충 듣고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 계약서 단계부터 그러니까 돈만 납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차 출발하기 전에 확인하는 점검하는 단계까지도 꼼꼼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네. 예,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계약서 검토하는 거 뭐 5분이면 될 것 같고요. 네. 차량 검토하는 것도 한 5분 10분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계약서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내용들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자차 부분 같은 것도 들기도 하시고 네. 뭐 면책 조항이 어떤 것들인지 좀 확인하시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잘 검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음주라든가 무면허 이런 운전이 아닌 이상 다른 나의 어떤 과실이 반영되어 있는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내가 손해를 물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험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네. 그런 내용들이 뭐 어쨌든 면책 조항이라든가 약관 내용들을 꼼꼼하게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차량 출발하기 전에는 당연히 차량 점검을 꼼꼼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외관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외관 사진을 많이 찍죠. 네, 외관 사진은 이제 기본적으로 작성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외관에 이상 있는 부분을 또 이제 렌트카 회사 직원이 체크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계기판도 당연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차는 이제 기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이제 기능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계기판을 켜봤을 때 어떤 점검할 수 있는 표시 등 같은 게 뜨잖아요. 그렇죠. 이상이 발생하면 네. 그런 등이 뜨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 심지어는 이제 창문이 잘 여닫히는지 에어컨이 잘 작동하는지 히터는 잘 작동하는지 한번 엔진 시동 켜보면 대략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엔진 시동만 켜봐도 사실 거의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신 이후에 출발하시는 것이 추후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에게 좀 유리한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사례에서도 지금 엔진 오일 누유가 원인이라고 해서 엔진 고장 때문에 시동이 꺼졌다고 나와 있었어요. 네. 근데 엔진 오일 누유면 아니면 엔진 고장 부분이면 제 생각에는 보통 이제 점검을 하라는 그런 표시가 뜰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안내 계기판에 분명히 뜰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계기판에 떴던 어떤 표시된 부분이 있었는지 네. 아니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갑자기 차가 멈춘 것인지 예,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본인 혼자 타셨으면 모르겠지만 일행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의 뭐 증언이라든가 진술 같은 것도 좀 확보하셔가지고 네. 사진 찍어놓은 게 있으시면 당연히 더 좋을 겁니다. 이제 계기판 찍어두시고 오늘 같은 사례에서 고장이 났는데 차량 이상이 있다라고 좀 감지가 되실 거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계기판을 바로 사진 찍어 놓으셨다거나 아니면 블랙박스 영상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네. 블랙박스는 뭐 음성 녹음도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차가 왜 이러지 하면서 계기판은 아무 이상 없는데 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계기판 사진, 그 다음에 차량 외관 사진, 그 다음에 같이 동행했던 동승자들의 어떤 증언들, 예. 블랙박스 자료들 이런 것도 좀 확보하셔가지고 결국은 이 차가 원래부터 이상이 있었는지 차 자체에 어떤 하자라든가 손상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바탕으로 만약에 엔진 오일 누유라고 했더라도 이게 운전자 책임이 아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차량 노후 때문에 맞아요.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 자연적으로 어쨌든 차량도 소모품, 자연적으로 마모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용하다 보면 마모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이전까지 사용했던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축적되고 누적이 돼서 이게 결국은 이 오늘 상담 주신 분이 운전할 때 하필이면 이게 고장이 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본인의 운전 과실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확인하기 위해서 각종 정황 증거도 잘 확보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어쨌든 계약서를 작성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항들을 보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책 조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렌터카 수리를 할 때 보통 이제 영업을 그 차를 가지고서 영업을 못 하게 되는 어쨌든 휴업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렌터카 회사 측에서 배상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결국은 이 사고 원인이 누구 때문에 발생한지에 따라서 뭐 배상을 할지 말지, 배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비율로 배상을 해야 될지, 네. 예, 좀 판가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좀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고장 수리뿐만 아니라 이제 휴업에 관련된 그런 네네. 돈까지 또 네네. 보상을 하라고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본인이 작성하셨던 그 계약서를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도 보험은 종합보험도 가입되어 있을 수 있고, 네. 다만 이제 일종의 자차 손해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좀 오늘 같은 상황에서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누가 배상할지에 대해서 네. 보험사의 보험을 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차량이 이상이 발생했던 시점과 운행 기록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자료를 잘 확보해 두시길 바라겠고, 결국은 차량 손해가 본인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는지 본인의 과실 없이 그냥 차량이 고장이 발생한 것인지 네. 따져볼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좀 잘 확보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보험 차량 렌트카 회사와 협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차량 외관만 보고 차량 인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네. 내부적인 엔진이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들, 본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열어보고 네네. 한편으로는 차량 밑바닥도 사진도 찍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이게 책임 소재에 따라서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맞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니까 계약서도 꼼꼼히 네네. 읽어야 되겠네요. 차량 이상이 발생했으면 그 즉시 즉각 좀 차량 운행을 멈추시고 네. 차량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이 있는 거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조금 더 운행했다 괜찮겠지 하고서 좀 더 운행을 하시다가 고장 났으면 그 부분은 또 본인의 과실이 더 책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즉각 어쨌든 차량 이상 있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즉각 차량 운행을 멈추시고 네. 차량 상태 점검하시고 각종 자료들 뭐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자료를 잘 확보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차량 렌트카 회사랑 바로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네. 조치가 좀 적절히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설령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의 그 과실을 줄이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 큰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렌트카 이용 많이 할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네네. 주의하셔서 또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차량대 보행자 사고를 냈습니다. 제 과실이 100%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8주 정도의 상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합의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하시면서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네,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네요. 네네. 일단 오늘 상담 주신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본인의 과실이 100%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횡단보도 사고는 이제 그 흔히 말해서 12대 중과실 사고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12대 중과실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떤 법에 근거를 하는 거냐면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근거를 하는 겁니다. 네, 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이제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상사고가 발생을 하면 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것이 이제 예를 들자면 중과실 사고가 아니었는데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를 하면 예외에 의해서 이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전과가 생기지 않는, 처벌받지 않는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네, 합의가 된다면. 예, 맞습니다. 다만 또 그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합의가 된다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 그런 피해자로부터 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 자체가 안 되는 건데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이제 12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중과실이라고 하거든요.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따라서 이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는 합의가 되더라도 네.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사례에서는 지금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다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기는 합니다. 네. 이제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신호 위반은 아니긴 하잖아요. 그렇죠. 신호 위반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다쳤다라고 하면 그거는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그게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제 신호등이 있든 없든 이제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게 될 것으로 보여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사례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처벌을 받게 되기는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합의는 해야 되는 것이냐? 당연히 상식적으로 합의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긴 하겠죠. 네. 예, 이제 양형에 참작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보면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고형이거나 벌금형인데요. 양형 기준을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본 다음에 합의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하기 때문에.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당연히 더 바람직하고 더 좋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봅니다. 네. 예. 그 전멸등 있잖아요. 네네. 노란색 깜빡깜빡하는 거. 이것도 네네. 신호등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또 이제 도로교통법에 보면 아마 기준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빨간색 전멸등이 있고 노란색 전멸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뭐 확인해 보기는 되겠지만 저도 이제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빨간색 전멸등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정지선 앞에서 멈췄다가 출발해야 네. 된다라고 알고 있고 황색 전멸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라든가 보행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서행하다가 네. 명확하게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네. 감속 상태에서 통과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네. 이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제 12대 중과실 안에 포함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횡단보도 당연히 이제 주의해야겠고 이제 네네. 보행자들에 대한 차대 사람, 네. 그 사고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분께서 전치 8주 정도의 상해를 입으셨어요. 네. 모르긴 몰라도 전치 8주면 상당한 피해를 당하신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긴 하거든요. 골절이 있을 수도 예, 있고. 골절은 네.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네. 혹시라도 이제 후유 장애 같은 게 남게 될 아. 그런 상황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중상해인지 아닌지 이를 한번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제 그 교통보험제에 대해서 양형위원회가 정해놓은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러이러한 양형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으면
형을 좀 감해주겠다라는 게 있고 가중 요소가 있고 감경 요소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가중 요소 중에 하나가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거는 가중 요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그런 경우보다 좀 더 가중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거죠. 예, 8주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좀 심한 피해를 입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것이 이제 중상해로 볼지 아니면 중한상해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해로 볼지 법원에 좀 어필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이것이 중상해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좀 주장을 하시고 그것이 인정받아져야 양형적으로 이제 가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경 요소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경우, 네. 당연히 이거는 가해자가 100%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감경을 받아야 될 여지가 있겠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있고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 요소입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가 자전거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이것도 감경 요소가 됩니다. 네. 예,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으면 네. 이것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감경 요소로 반영해주겠다라는 네. 겁니다. 이제 만약에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합의를 해주고 싶은데 네. 피해자 쪽 입장에서는 우리가 피해가 너무 크고 이만저만 사정에 의해서 이제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어떻게 좀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합의 어쨌든 벌금도 내야 되고 네네. 나중에 치료비라든지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네네. 합의가 안 된다면은 보험사에다 넘겨야 되는 건지. 네네. 네, 예, 모르겠네요. 보험 문제도 이제 당연히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요. 네. 이제 합의 한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네.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합의라는 거는 이제 보통 손해배상금을 뭐 주게 되잖아요. 네. 예,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감당 가능한 선에서 합의를 하게 될 건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음주운전 범죄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신적인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사람 세게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실 맞아요. 수도 있죠. 네네, 다시는 이제 우리는 피해를 당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준 차원에서라도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표현하는 네.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적으로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합의가 도저히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공탁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예, 형사 공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공탁을 하시더라도 양형적으로는 가만히 되긴 됩니다. 감경 요소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합의가 됐을 경우와 합의가 안 돼서 공탁금을 적용해 납부했을 때 어느 정도로 감경 요소로 반영을 할 것이냐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예상컨대 어느 정도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와 네. 나는 꼭 처벌해달라고 하면서 대신 이제 공탁이 되는 경우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이제 합의가 안 되실 경우에는 공탁이라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감경 요소로는 이제 소위 전과가 없는 경우이죠. 네. 예. 그런 경우는 감경 요소로 적용될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전과가 있으시면 이제 교통사고 전과가 있으면 그것이 불리한 요소로 이제 가중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12대 중과실로 어쨌든 사고를 냈을 경우에 네네. 전과는 피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최소한 벌금형까지는 전과가 이제 생기게 되시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시고 안전 운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전과라는 게 상당히 취업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뭐 여러 사회생활에 있어서 네네. 네네. 큰 장애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한 번에 이런 실수도 없도록 중과실에 해당하는 그런 사고는 절대 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네네. 다시 한번 경각심이 듭니다. 네, 교통사고는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사실 운전하면서 사실은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긴 있었지만 사고가 네.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는 항상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주변을 잘 살피고 하게 되는데 편리한 만큼 또 더 큰 주의를 요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질문에 대답 또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법률 상담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